물론 금전이 여유가 충분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최근에 소니에서 두 대의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하나는 α7S3이고 또 하나는 α7C입니다. α7C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이 α7 마크3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카메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들었던 게 지금이라도 빨리 이 α7 마크3를 처분을 하고 α7C로 갈아타야 되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α7C를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도 좀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α7 마크3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아타고 싶은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수입을 액정이 되겠습니다. α7 마크3와 α7C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액정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α7 마크3는 틸트형 액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α7C는 스위블 액정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셀프 촬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두 가지가 될 텐데, 저처럼 1인 크리에이터로서 촬영하시고 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셀프 촬영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α7 마크3는 크게 안 되니까 제가 불편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수시로 잘 찍히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종종 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α7C 같은 경우는 α7 마크3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즈가 없는 킷 같은 경우에는 21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렴하고 좀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에 출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무제한 촬영 시간이 되겠습니다. α7 마크3 같은 경우는 촬영 제한 시간이 30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α7 마크3가 출시할 때만 해도 이 발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30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파 6400이 출시된 이후로 발열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됨에 따라서 알파 6400 이후로는 촬영 시간이 거의 무제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것 역시 장시간 촬영할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역시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이즈가 작아진 풀프레임 카메라라는 겁니다. 사실 풀프레임 카메라 하면 센서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크다라는 게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α7C 같은 경우는 알파 2600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풀프레임 센서 카메라들보다는 작은 크기를 보여줍니다. 휴대를 해야 한다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부피가 크고 가볍다라는 거는 정말로 큰 이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품 등록 사은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놀라웠는데 정품 등록 사은품을 보니까 거의 유례없을 정도로 이 정도 가격대에 굉장히 많은 사은품을 주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데 첫 번째 선택지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 정품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합하면 거의 20만원에 가까운 사은품이 될 텐데 200만원 카메라대에 20만원 사은품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굳이 갈아탈 필요 없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최대 셔터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역시 최대 셔터 스피드가 될 텐데 α7C 같은 경우는 최대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 α7 마크3 같은 경우는 8000분의 1초를 보유해주고 있습니다. 한 스탑 정도 차이가 발생되는 건데 물론 한 스탑이 큰 차이를 만들진 않을 수도 있지만 야외 촬영할 경우에 심도가 얕은 렌즈를 쓸 때 이 한 스톱 차이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최대 개방 조리개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라는 차이점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게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입을 액정을 대체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파7 마크3는 셀프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녹화된 화면을 보면서 촬영하는 게 불가능했죠.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모습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요. 이렇게 카메라에 연동을 시켜놓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아쉽게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적어도 제가 잘 나오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제한 촬영 시간은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촬영하는 환경 자체를 보면은 무제한 촬영 시간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알파7 마크3를 사용한 이후로 30분의 촬영 시간을 다 채운 적도 없었고요. 그런 빈도수 자체가 정말 적기 때문에 굳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서브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저처럼 알파7 마크3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고급 기종인 알파7 S3 아니면 알파7 R4 같이 최고급 기종 카메라를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알파7C는 서브 카메라로 역할을 하기엔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알파7 마크3가 메인 카메라인 분들에게는 이게 서브 카메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둘이 거의 비슷한 스펙이거든요. 어떤 경우에서는 알파7C가 알파7 마크3를 대체할 수 있는 메인 카메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가 2대 라는 거는 솔직히 좀 과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금전이 되겠습니다. 2대의 카메라를 보유하기에는 정말로 금전적으로 힘들고 알파7 마크3를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고 판매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제가 손해보는 금액이 생기고 그만큼의 더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 정도의 가치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파7C 자체는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가격대도 풀프레임 센서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이 되었고요. 부피라든지 무게라든지 스위블 액정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빠른 AF라든지 정말로 많은 편의성을 담아놓은 카메라인 만큼 정말로 유혹이 심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굳이라는 결론을 계속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처럼 알파7 마크3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번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굳이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카메라를 바꾸고 싶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만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아니면 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솔직히 갈아탈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 물론 금전이 여유가 충분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돈 있었으면 무조건 구매했을 거예요. 근데 전 돈이 없어서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앞에 이유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